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단 대 SUV 논쟁이 많죠. 세단을 선택할지 SUV를 선택할지 많이 논란이 많은데 논란까지는 아니고 선택을 뭘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세단을 버리고 SUV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세단을 버리고까지는 아니고 할 만큼 타서 이게 폐차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세단을 폐차를 했고 15년 탔거든요. 15년 27만 킬로 HD 아반떼를 탔고 그 다음에 세단을 또 가려고 했어요. 저는 항상 세단 파였어요. 원래는. 그러다가 이제 SUV를 고민 끝에 3, 4개월 고민 끝에 SUV를 선택하게 됐고 그래서 스포티지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 세단의 장점까지는 모르겠고 SUV의 장점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허리 문제예요, 허리. 제가 그 허리가 약간 약해요. 그 다리 그 약간 협착이 있어가지고 저도 뭐 이게 협착까지 있다고는 생각 못 했는데 그 어떤 진료를 받다 보니까 이게 협착이 있다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승용차를 타게 되면 좀 허리가 좀 세단이 그 SUV보다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좀 찾아봤더니 이 어떤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봤더니 그 의사가 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봤더니 뭐냐면 이게 엉덩이 포지션이 이게 무릎 포지션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허리에 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SUV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게 무릎 포지션이 이제 무릎 포지션이 엉덩이 포지션보다 낮고 엉덩이 포지션이 무릎 포지션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에 덜 부담이 된다는 거고 세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엉덩이 포지션이 보통 무릎 포지션보다 낮죠. 낮기 때문에 이게 허리에 부담이 더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SUV를 그래서 선택했어요. 제가 허리가 좀 저희 약간 협착이 있어서 좀 아프거든요, 허리가. 장시간 운전하면 아픈데 확실히 SUV가 허리에 부담이 덜해요. 저는 뭐 이런 것까지는 나중에 찾아봤거든요. 나중에 찾아봤는데 그런 것까지는 몰랐는데 약간 SUV가 허리에 부담이 덜하다. 이런 거고요. 이거 뭐 의사분이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 의사분이 올리신 거고. 그리고 이걸 뭐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그냥 그 식탁에 있는 의자 있잖아요. 책상 의자. 이렇게 앉는 그 모습이 이 포지션이에요. 보통 저희가 일반 의자에 앉으면 엉덩이 포지션이 더 높거든요. 높고 무릎이 더 낮기 때문에 이게 그 SUV의 장점이죠. 그래서 SUV는 일반 의자에 앉는 느낌이고 세단 같은 경우에는 푹 꺼진 그 소파에 앉는 느낌. 푹 꺼진 소파에 앉으면 이제 엉덩이가 낮고 무릎이 더 엉덩이 포지션보다 올라가는 경우죠.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세단이 그 높고 차량 자체가 높고 세단은 약간 낮게 깔아서 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 요렇게 허리가 좀 디스크가 있거나 없으신 분들은 그래서 SUV를 추천드립니다. SUV를 추천드리고 허리가 뭐 괜찮다. 난 지면에 깔아다니는 그 느낌 좋다. 그러신 분들은 세단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유모차를 싣기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SU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안 접어도 되는 유모차를 실을 수 있는데, 세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접어야 되죠. 다 접어야 실을 수 있는, 왜냐면 그 층고가 다르잖아요. 이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르고 이렇게 이걸 싣고 내리려면 이 허리가 꺾이신 모습 보이시나요? 이분이 허리가 이렇게 꺾여서 유모차를 싣고 올리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SUV가 편하긴 합니다. 이것도 허리에 안 좋은 허리 문제 때문에 저는 SUV를 선택했고 만약에 그 남성분들 같은 게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무리가 더 될 수도 있어요. 더 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 아니라 제가 차를 타러 갔을 때 처음에 이제 현대자동차 가서 대리점 가가지고 아반떼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투싼을 추천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상태고 만약에 아기가 생기면 확실히 이게 다르다 하면서 그분이 더 비싼 차를 추천한 걸 수도 있는데 아반떼보다는 이제 투싼을 추천한다 하면서 이 유모차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UV를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는 차박이에요, 차박. 이제 차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박 때문에 SUV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텐트도 뭐 하고 여기서 자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차박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차박을 위해서 여기도 되게 요즘 차들은 뒷자리를 폴딩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평평하게 많이 하거든요. 요새 차들은 그렇게 많이 해서 요새 에어매트 깔아서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세단은 어떻게 차박을 하냐 이랬더니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뭐 좁아서 자겠어요? 뭐 자다가 뭐 운전석은 뭐 뒷자리에서 잘 수도 있는데 운전석 같은 게 뭐 이게 클락션 실수로 누를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너무 좁아서 세단 같은 경우에 차박하기는 거의 불가능이죠. 불가능이라 보시면 되고 본인이 캠핑을 좋아한다, 차박을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SUV를 선택하시는 거고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그렇게 차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넓은 시야예요. 확실히 세단이 운전하기 편해요. 진짜 편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운전병이었을 때 트럭을 운전했었거든요. 두돈반이라고 이제 60을 운전했을 때 그때 확실히 시야가 좋았어요. 예, 확실히 차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시야가 좀 멀리까지 볼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시야가 좀 넓어요. 넓기 때문에 승용차는 이제 낮게 깔아서 보니까 시야가 한 요 정도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넓은 시야 때문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좀 더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세단보다는 SUV를 선택했습니다. 이 사진도 보시면 여기서는 약간 눈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팔이 여기 있으니까 눈이 여기 정도 있으니까 좀 더 넓게 보이고 여기는 팔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니까 한 눈이 요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SUV보다는 좀 낮은 시야로 보고 더 넓게 더 높게는 못 본다. 그리고 제가 SUV를 타면서 느낀 게 이게 운전석에 타고 내릴 때 너무 편해. 뭐 너무 편해. 그냥 이렇게 타고 내리는 게 너무 편해. 그냥 옆으로 가서 이렇게 슥 타면 돼. 근데 세단은 뭔가 이렇게 약간 주저앉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푹 주저앉은 느낌이야. 거기서 일어날 때도 힘들어. 뭔가 일어날 때도 힘들고 뭔가 오르락내리락 운전석에 오르락내리락 보조석이든 뭐 뒷좌석이든 오르락내리락 할 때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이건 스포티지고 K5인데 그 예를 들었어요. 이게 사진만 봐도 얘는 좀 높은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낮게 깔리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제가 SUV를 타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이 트렁크에 걸터 앉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렁크에 앉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풋살을 하는데 트렁크에 걸터 앉아서 풋살 하시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게 엄청 편한 그냥 의자에 앉아서 거기다 쿠션까지 이게 뭐 스프링까지 있으니까 쿠션까지 있어서 너무 편하게 앉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뭐 아기가 있는 경우다 그러면 기저귀 갈 때도 이 트렁크에서 이렇게 해서 기저귀를 갈 수 있는데 세단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뭐 기저귀를 갈기 힘들죠. 아기가 그 완전 낮은 포지션이니까 허리에 무리도 가고 그 트렁크 턱이 있잖아요. 그 턱보다 더 낮게 그 트렁크 짐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걸터 앉을 수도 없고 애기 뭐 기저귀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워낙 SUV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중고차 팔 때 훨씬 더 잘 팔리고 감가상각도 덜해요. 이게 옛날 차인데 뭐 이렇게 감가상각 보시면 중고차 팔 때 감가상각이 느리게 하고요. 이게 티볼이나 뭐 QM6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인기 있는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좀 덜한다. 근데 중고차 팔 때 말리부나 K7 이런 거는 실제로도 제가 K5나 뭐 중고차 사이트 보시면 아시는 게 중고차에서 가장 그 싸게 살 수 있는 게 K5 약간 승용차예요, 승용차. 근데 이게 감가상각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 너무 심하고 아무래도 수요가 요새 SUV가 많다 보니까 현대기아 차들도 SUV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더불어서 이제 세단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확실히 이제 중고차 팔 때는 유리한 측면이 있죠. 잘 팔리고 잘 사고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제가 SUV를 선택했는데 그래서 스포티지를 선택했거든요. K5랑 스포티지랑 고민 엄청 하다가 스포티지를 선택했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러운데 제 덩치도 좀 크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 운전할 때 진짜 확실히 편안감이 있어요. 근데 세단의 어떤 장점 중에 제가 가장 아쉬운 거, 제일 아쉬운 걸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제가 시골에서 김치를 받아오거나 뭐를 이렇게 마늘이나 뭐 이런 거 받아올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단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에 짐을 싣고 아니면 제가 풋살을 하고 운동화 같은 경우에 그 신발 냄새가 나잖아요. 당연히 운동화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트렁크에 짐을 실으면 이게 냄새가 이게 운전석이나 그 뒤쪽으로 안 넘어오거든요. 거의 넘어오는 경우가 좀 그래도 김치 냄새는 그걸 뚫고 넘어오는데 SUV는 거기에 뻥 뚫려 있다 보니까 그냥 냄새가 바로 넘어오는 거지. 그래서 냄새가 전체적으로 다 퍼지는 그런 게 있고 여기 보면 참 깔끔하게 잘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세단이죠. 세단인데 되게 잘 깔끔하게 했는데 그 냄새가 넘어오지 않죠. 이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게 안 아무래도 세단이 좀 날렵하고 SUV는 좀 높다 보니까 공기 저항을 덜 받아서 세단이 좀 더 연비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세단이 똑같은 그 제가 볼 때는 제가 느끼기에도 스포티지랑 그 K5랑 제가 그때 견적을 비교해 봤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금액이 비슷하니까 스포티지를 선택했는데 금액이 비슷한 거 대비 K5에 더 좋은 옵션들이 더 많았어요. 더 좋은 옵션들이 많았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이면 세단이 더 좋은 옵션이 많고 아니면 똑같은 옵션이면 세단이 가격이 더 낮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 지면에 깔려 다니는 편안한 승차감이 있고 뒷좌석이 느끼는 게 많아요. 만약에 내가 4인 가족이다 아니 3인 가족이다 이랬을 때 두 명만 타면 앞좌석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뒷좌석에 누가 타야 된다 이럴 때 아이나 이런 사람이 아이 같은 아이나 이렇게 누가 가족이 타야 될 때 뒷좌석은 뒷좌석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세단과 SUV가. 승차감의 차이가 뒷좌석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어릴 때는 이제 뇌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그 뇌가 그냥 그게 잘 흔들리고 그게 많이 흔들리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단 같은 경우에는 그 흔들림이 덜해서 그래서 애기 뇌나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세단이 낫겠다.' 싶었는데 SUV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또 그 뒷좌석에다가 그 뭐야 카시트, 카시트를 뒷좌석에 설치할 경우 SUV 같은 경우에는 더 포지션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아이가 좀 머리가 흔들리는 게 더 세단보다는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에 좀 두 명도 타고 뭐 뒷좌석에 탈 일이 많다. 그러신 분들은 세단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셔 가지고 내가 뭐 허리가 안 좋은지 아니면 뒷좌석에 타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뒷 트렁크에 뭐 냄새 나는 거를 실을 일이 많은지 이런 거 본인의 생활을 잘 생각해 보셔 가지고 그에 따라서 SUV랑 세단을 결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본인의 생활 패턴을 잘 고려하셔서 네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